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 포토샵 CC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포이드 툴, 브러쉬 툴 다음으로 여기에 클릭을 해보시면 복구 브러쉬라고 있죠. 복구 브러쉬 단축인 J네요. 이곳에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패치 도구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요 세 개만 할 겁니다. 그 얼굴 보정이나 이럴 때 이게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보정하는데 뭐 얼굴만 보정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패치 도구 선택을 하고 무슨 무슨 반창고 모양으로 생겼죠? 자, 패치 도구는 뭐냐면 내가 없애고자 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 이 점을 없앤다고 합시다. 이 점을 없애려면은 점을 일단 좀 확대를, 점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땁니다. 이렇게 적절히. 너무 원을 작게 그려도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주변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여기 밝은 데로 가도 상관없어요. 보시죠. 멀리 갔어도 이렇게 좀 표시가 덜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밝고 어둡고 컬러가 복사되는 건 아닌데 이 질감, 울퉁불퉁한 이런 질감이라든가 그 피부의 질감, 이런 게 복사가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거 할 때는 나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 이 바꾸고자 하는 거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 이 질감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이런 가까운 데 거, 이러면은 컨트롤 D 해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싹 지워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자, 이렇게 크게 했다고 쳐요. 크게 여기를 끌고 와 버리면, 자, 색상은 여기 있는 어두운 색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보면은 이 질감, 울퉁불퉁한 질감은 복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패치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할 때는 최대한 여기서 가까운 거, 그거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피부하고 여기 피부는 많이 다르죠. 이런데 뭐 비슷하지만. 자, 한 번 더 이쪽 걸 해볼게요. 자, 얘를 쫙 해서 따서 비슷한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표시가 안 나죠? 이게 바로 패치 툴입니다. 다음 복구 브러쉬. 복구 브러쉬. 이것도, 자, 보시면은 이거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주변에 비슷한 피부를 여기다가 덮어 씌우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떻게 사용하냐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죠. 이때 내가 원하는 피부를 클릭을 딱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떼고 여기 와서 내가 원하는 데다가 클릭을 탁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덮어 씌워져요. 물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근데 가능하면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번 탁 찍어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키워서 클릭해서 여기를 하겠습니다. 가까운 댓글로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없애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크게 하면은 마우스를, 그 브러쉬 크기를 너무 크게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적절한 크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자,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스탬프 도장 툴이에요. 도장 툴. 요거는 뭐냐면 똑같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용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죠.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나요. 자, 여기는 좀 비슷하니까 표시가 안 났는데, 자, 여기 걸 한번 찍어 볼게요. 보이죠? 시커멓게. 여기 걸 찍어 볼게요. 여기 거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버려요. 이거는 그 색상이나 질감 이런 걸 모든 걸 다 그대로 복사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또 쓰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은 복구 브러쉬는 기능이 사용법은 똑같고 어떤 그 기능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그 다음 스팟 복구 브러쉬 요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요 정도. 얘를 커버하려면 요 정도는 크기가 돼야 돼요. 3배 정도. 양쪽으로 한 배씩. 얘를 그냥 클릭하면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깔끔하게. 얘는 좀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칠하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여기 지저분한 거 지워야 되겠죠? 자, 이거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게 칠해지는 건데 주변에 여기 이쪽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칠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이걸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해서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적절히 조정해서 하셔야 돼요. 요 부분만 지울 때 이렇게 다 여기 있는 게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마구마구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선이 이곳에 이런 선이 있다고 쳐요. 그럴 때 스팟 복구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사라졌죠.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 보정하고 할 때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패치 브러쉬, 복구 브러쉬, 스팟 복구 브러쉬. 자,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스탬프 툴도 필요에 따라선 사용을 합니다. 다음 여기는 그 작업 내역 브러쉬라고 그래갖고 이 칠해졌던 거를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 말로 행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게 칠해졌어요. 이거를 지우개로 지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부도 다 지워지잖아요. 아, 이게 지우개가 여기가 지금 바닥이 이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컨트롤 Z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를 지우면은 피부까지 다 지워지죠. 그런데 자,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작업 내역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지워졌죠? 칠한 부분만 지워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치 타임머신 같은 겁니다. 타임머신. 과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여기에 작업 내역 이걸로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예를 들어 막 장난을 쳤어요. 이렇게 했던 거를 기록이 다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열었던 당시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이게 바로 작업 내역 히스토리 브러쉬예요. 이거랑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아니, 이거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우개입니다. 단축키는 2죠. 이레이저. 클릭을 하고 얘를 지웁니다. 지우는데 왜 이 색깔이 나올까요? 이 색깔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배경색일 때 이거는 일반 레이어가 아닙니다. 이 배경색일 때
지금 이 아래, 여기 이 아래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컨트롤 Z. 만약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만든 다음에 얘를 지우게 되면 이제 그제서 진짜 지워집니다. 진짜 지워지는데 뭔가가 또 채워지죠. 이건 뭐냐면 이 작은 사각형의 패턴은 포토샵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이미지에서 투명하다는 의미를 합니다. 투명하다는 의미.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보인다면 이거는 투명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히스토리 브러쉬, 아까 복구 브러쉬죠. 다시 지웠던 거를 과거로 되돌립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요거죠. 요건 지우개 툴이었고, 컨트롤 Z에서. 자, 보세요. 좀 전에는 얘는 배경일 때는 지웠을 때 바탕색이 나왔죠. 배경색이 나왔죠. 근데 이 아래 있는 얘를 누르면은 이 상태에서도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 지우개 툴. 얘는 비슷한 색상, 같은 색상을 확 지워버려요. 그냥 이렇게 다 지워버립니다.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색상을. 자, 이렇게 여기도 허용치가 있죠. 자, 작업 내역을 열기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거를 1로 해봅시다. 32가 아니라. 그러면 지워지는 양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조그맣게. 컨트롤 Z에서 얘를 5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지워지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질 겁니다. 이게 넓어졌죠.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라디언트 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G. 자, 이건 뭐냐면 한 가지 색상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 두 가지 이상 색상을 한쪽은 다른 색 거, 반대쪽은 또 다른 색을 이용해서 서서히 색깔이 서로 섞이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한쪽 색상은 투명하게 만들어서 점점 투명하게 되고 점점 불투명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그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쪽에 지금 바탕색이 빨간색이고 사진이 위에 올라가 있죠. 사진 사이즈가 조금 모자라서 이런 그 빈 공간이 생겼는데, 요거를 직접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레이어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효과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무슨 효과냐면 이쪽은 이 색의 완전 이색, 100% 이색, 이쪽엔 투명한 색. 그래서 이쪽 붉은 계통의 색깔 100%였던 게 점점 가서 이쪽에는 이 붉은색의 0이 돼서 아마 좀 괜찮은 느낌의 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을 바꿀 때는 얘를 클릭하면 돼요. 얘는 투명도 조절하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돼요. 밑에 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얘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색깔하고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이 색깔로 넣을게요. 여기 스포이드로 찍었죠. 얘를 하고 이쪽은 클릭. 그리고 이쪽 이 색상, 이 빨간색이 좀 멀리까지 가주길 바란다면 이렇게 이거를 사용해서 넓히면 됩니다. 저는 여기만 진해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떤 색깔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 투명도를 0으로 할 거니까 이 색깔로 써도 되고 뭐 흰색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흰색을 하나 해볼게요. 흰색. 자, 이 상태에서 여기는
0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0 불투명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기죠. 저장은 이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거 새로 만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얘를 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자, 보십시오. 점점점 흐려졌죠.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작하면 아마 이 부분이 다 빨간색에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반투명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생각했던 대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여기가 흐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컨트롤 Z, 여기도 컨트롤 Z가 아니라 컨트롤 A 선택한 다음에 딜레트 지우고 컨트롤 D에서 여기서 이걸 바꿀게요. 이것을 좀 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투명도는 더 멀리까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얘도 새로 만들기 확인.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쭉 반드시 가게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가면 반나지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절을 이제 하기 나름이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 이게 바로 그라데이션 도구입니다. 이 펜트 통은 뭐냐면, 자, 여기 내가 칠할 부분 빈 레이어를 컨트롤 A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다가 검은색을 확 지워버리기 넣고 싶어요. 검은색 선택하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들어붙는 거죠. 페인트통 이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